네, 일단 132쪽에 있는 렉처 46. 렉처 46은 경우의 수라고 해서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시행, 어려운 말로 시행이라 부르는데 행동을 한다 이거죠. 뭔가 주사위를 굴린다라는, 동전을 던진다라는, 공을 뽑는다라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사건이라 부르는데 여러분 그냥 결과라고 이해하면 돼요.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린다면은 주사위에 적혀 있는 눈이 나오겠죠. 그 결과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중복 없이 그리고 누락 없이. 누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누락이 무슨 뜻이에요? 누락? 좀 어려운 말인가? 빼먹는 거. 그러니까 셀 때 빼놓고 세면 안 된다는 거야. 주사위에 눈이 나왔는데 1, 2, 3, 4, 6 이렇게 5를 빼놓고 센다던가 아니면은 1, 2, 3, 4 이렇게 중복해서 센다거나 이런 거 없이 한 번씩만 세서 그 경우는 모두 몇 가지다를 구하는 개념을 배우는 건데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1번 3의 배수의 눈이 몇 개가 나오느냐. 하나의 주사위를 던지면 3의 배수라는 게 뭐밖에 없어? 3과 6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뭐. 이번에는 4 이하의 눈이 나온다. 4 이하면 1, 2, 3, 4 아니야? 그치? 네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나오는지를 세시면 됩니다. 쌤이 표시한 이런 방식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방식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따라해도 돼요. 그냥 두 가지, 네 가지 이거만 적어주면 됩니다. 2번을 보면은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1부터 9까지 2번 1부터 9까지 상자에서 1번 짝수의 공이 나온다. 그럼 짝수면은 2, 4, 6, 8일 거 아니야. 그치? 몇 가지? 네 가지. 이런 식으로. 9의 약수가 나온다. 9의 약수는 1, 3, 9 3개가 있겠죠. 그쵸? 세 가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일일이 세는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게 46단원입니다. 이해 가죠? 나머지 문제는 풀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렉처 47. 여기에 보면은 문장에 A 또는 B라고 해서 또는이라고 하는 이걸 접속사라 부르나요? 오, 그치? 접속사라 부르는 거지. 몰라? 영어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야. 또는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A를 택한다. B는 포기할 테니 A를 택하겠다. 아니면 반대로 A를 포기하는 대신 난 B를 고르겠다. 이런 식으로 한쪽을 하고 한쪽은 안 한다. 난 이쪽만 택하겠어. 이쪽은 버리겠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 여기 너희들 등원을 좀 하면 좀 애매한데 집에서 뭐 서울까지 갈 때 나는 전철을 타고 가겠어. 나는 뭐 버스를 타고 가겠어. 그 얘기는 버스를 타면 기차는 못 탈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식으로 이걸 하겠어 하면 이쪽은 안 한다는 뜻이구나. 이런 개념이 나왔을 때는 요쪽에 가짓수가 m가지이고 요쪽에 가짓수가 n가지일 때 두 개를 덧셈하는 방법만큼 나온다. 이런 걸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감을 잡기가 좀 힘들어서 문제를 많이 풀수록 좋아요. 확실히 경우의 수는 좀 어렵거든. 3번 문제 보면요. 주사위를 던진다. 근데 1번 2보다 작은 수의 눈이 나온다? 2보다 작은 수니까 1밖에 없잖아. 그치? 한 가지. 그 다음에 2번은 4 이상의 눈이 나온다. 4 이상이면 4, 5, 6 이렇게 3개가 있겠죠. 그쵸? 3가지 있을 텐데요. 3번에 보면은 2보다 작거나 4 이상의 눈이 나온다고 했어요. 2보다
거나 이게 이제 또는의 의미죠. 그 다음에 4 이상의 눈이 나온다. 근데 2보다 작으면 4 이상 될 수 없겠죠. 반대로 4 이상이면 2보다 작을 수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 나왔네. A 나왔네. B 안 나왔다는 얘기죠. B 나왔네. A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둘 중에 한쪽만 가능할 때 이때는 1번에서 구한 한 가지와 2번에서 구한 세 가지를 덧셈해서 총 4가지 있을 거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뭐. 얘는 1밖에 없고 얘는 4, 5, 6이니까 이 숫자들이 안 겹치거든 지금 보면. 그치? 요 숫자가 나오면 된다는 뜻이니까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덧셈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이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렉처 48. 어차피 우리 한번 배웠던 거니까. 그치? 한번 배웠던 거니까. 너무 오래됐지? 배운 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48번은 A 그리고 B입니다. 그리고라는 표현 말고도 동시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 동시에라는 표현이 시간적인 동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데 주사위가 2개 굴리는 건 알고 있어? 부루마블 게임을 할 줄 아니? 보드게임을 해본 적이 없나요 혹시? 보드게임. 한때 보드게임 붐이 일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주긴 했죠. 보드게임 붐이. 근데 우리나라 보드게임으로 제일 유명한 게 부루마블 아닌가요? 주사위 2개 굴리는 거 아마 초등학교 때 한 번씩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사위를 2개 굴려야 되는데 주사위가 한 개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나 굴리고 나서 다시 하나 굴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다시 또 한 번. 근데 그거는 2번 굴리는 거를 동시에 굴릴 수는 없잖아.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시간적인 동시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표현할 때 이거를 이제 위드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이쪽 첫 번째 던진 결과랑 두 번째 던진 결과를 같이 묶어서 하겠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같이 한다는 뜻으로 내가 위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같이. 2개를 묶어서 하겠다는 뜻으로. 그래서 꼭 그리고라는 표현이 안 나와도 됩니다. 어쨌든 얘가 m가지고 얘가 n가지이면 이때는 2개를 곱한 것만큼 나온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할 때 덧셈을 하는 게 맞아, 곱셈을 하는 게 맞아 해가지고 엄청 틀리지. 기억이 나? 엄청 틀렸던 거.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잘 좀 구분을 하세요. 아, 이건 덧셈이다. 왜? 이쪽은 한쪽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방금 예를 들었던 그 부루마블 게임을 할 때 첫 번째 주사위를 굴려서 3이 나왔어. 두 번째 주사위 굴렸더니 5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것만 할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하고 이건 안 할 거야.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졸려 벌써. 이거 하고 이거 안 할 거야.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 부루마블 게임은. 2개를 같이 한단 말이지. 그치? 둘 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 거 한쪽만 하면 돼. 이러면은 이제 저게 되는 건데. 둘 다 해야 돼. 라는 개념이잖아. 그치? 그럴 때는 곱하기 한다는 개념이죠. 이게 벌써부터 졸려고 하고 있어. 아, 나 진짜. 살짝 졸았죠? 그래, 안 그래? 너 밤에 뭐 하니? 몇 시에 자니? 요즘 중학교 2학년 몇 시에 자나요? 몇 시에 자? 그래? 우리 아들도 그런데? 너 몇 시에 자? 늦게 잤어 어제? 몇 시에? 1시요? 3시요? 우리 아들도 내가 그래서 억지로 재워 계속 12시 되면은 바로 자라고. 왜냐면 학교 가서 졸리고 하니까. 12시에 잤으면 크게 졸리지 않을 텐데 왜 순간 졸려고 하고 있죠? 어제 살짝 늦게 자가지고. 내가 어저께 몇 시에 잤는지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조는 이유가 대부분이 밤에 핸드폰에서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아주 드물게. 너 3시까지 핸드폰 했지? 숙제했어? 대부분 늦게까지 있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핸드폰이에요. 그쵸? 논단 말이죠. 핸드폰 하면은 잘 때 시간이 늦어지고 숙면도 못 하거든. 그래서 원래 자기 전에는 항상 핸드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졸지 말고 졸리면 일어나서 수업 듣던 거 해야지. 세수하고 올래? 한 번만 더 졸면은 세워놓고 하겠습니다. 저기다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졸려고 오겠어. 5번 문제 볼까요?
다 아는 거라 재미없는 거야? 1번을 보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마다 6개 나오는 건 이해가죠, 6가지. 근데 이거를 두 개 던진대요. 두 번째 주사위도 6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두 개를 같이 던져서 할 거니까 같이. 그치? 곱하기 해서 36까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2번에는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하나 던진다는데 동전을 던지면은 결과물은 앞 아니면 뒤. 그쵸? 앞뒤밖에 없으니까 이건 두 가지. 주사위는 6가지니까. 총 12가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들입니다. 쉬우니까 바로 핵심 유형 익히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진도를 왕창 빼가지고 좀 왕창은 아니지만 어쨌든 139쪽까지는 빼가지고 좀 할 테니까 그 이거는 여기 파트는 계산이 길진 않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좀 복잡할 수 있어도 계산 자체는 되게 짧아요. 더하기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답이 금방금방 나온단 말이야. 이게 척척척 풀면은 금방 할 거야. 자, 135쪽에 있는 핵심용 익히기 1번 볼게요. 정아가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초콜릿 한 개를 사려고 한다. 근데 50원짜리 동전, 야, 요즘 동전 갖고 다니는 애가 있어? 50원짜리 동전 4개랑 100원짜리를 5개 갖고 있대요, 이렇게. 이걸로 500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500원이면은 되게 조그만 초콜릿인가 봐, 그치? 초콜릿 하나인가? 지불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예요. 지불하는. 좀 정확히 말하면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는 건데 좀 정확히 말하면 방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만 낼 거냐? 50원짜리를 섞어서 낼 거냐? 이건 방법이 다르다 이거예요. 잔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방법의 수를 구하셔라고 해서 이건 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쓰는 건데요. 구하는 방법은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일일이 세는 거였죠. 속칭 노가다. 그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순서쌍이에요. 100원짜리의 개수랑 50원짜리 개수를 마치 좌표 쓰듯이 순서쌍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5개 내고 50원짜리 안 내도 500원. 100원짜리는 4개 내는 대신 50원짜리를 2개 내도 500원. 그치? 100원짜리는 하나 감소되는 대신 50원짜리는 2개가 늘어나겠죠? 다시 100원짜리 하나 더 줄여가지고 3개 내고 50원짜리는 4개 내는 방법. 이런 식으로 50원짜리 최대 4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총 3가지가 있다.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일일이 세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의 수는 일일이 세는 문제가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어렵고.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일일이 세는 방법도 있다는 거. 2번. 수연이네 집에서 공연장까지. 콘서트 갔나 봐.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은 3가지. 야, 니들은 지하철이란 말을 많이 쓰니 전철이란 말을 많이 쓰니? 지하철? 너는? 왜 지하철이야? 여기 천안에 지하철 다녀? 지하로 다니는 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 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잠깐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이제 쌤은 처음 만난 게 지하철이었어. 왜냐면은 서울은 다 지하로 다니니까 그때 당시에는 4호선까지밖에 없었을 때. 그래서 나는 당연히 지하철이란 말에서 입에 붙었거든. 그러니까 서울은 대부분 다 지하로 다니고 뭐 다리를 건너거나 할 때만 잠깐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다 지하로 다니고. 근데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한테 들어보니까 그분은 전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타고 다니는 게 다 위로 다니니까. 니들은 어떻게 지하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 희한하네. 영어로 써서 그런가? 서브웨이라고? 어쨌든 지하철 타고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고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4가지가 있대요. 뭐 지하철 노선이 여기는 한 개밖에 없지. 1호선. 그치? 여기 서울 근처에 가야지 막 뭐 8호선, 9호선까지 있는 거 아니야?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 근데 지하철은 3가지고 버스는 4가지인데 집에서 그 공연장까지 인천인가? 서울인가? 아니 가는 방법이니까 나 지하철 타야지. 이 얘기는 버스 안 탄다는 얘기잖아요. 나 버스 타야지. 이건 지하철 안 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수단 중에 한쪽을 택하면 한쪽은 안 탄다는 얘기로 아까 얘기했던 또는의 개념이 되는 거죠. 나 지하철을 탄다 또는 버스를 탄다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이 두 숫자를 뭐 한다는 거야? 덧셈을 한다는 것이 되겠죠. 답은 7가지. 이해 가죠? 3번 A 회사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이 9종류나 돼? B 회사는 6종류를 생산하고 있대요. 형석이가 A 회사 또는 B 회사 스마트폰 중 한 대를 구입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A 회사가 9종류 모델이 있고 B 회사가 6종류가 있어. 얘가 돈이 많아가지고 회사별로 하나씩 사야지? 이런 게 아니라 A 회사 또는 B 회사 중 한 대만 구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매장 가면은 A 거 쫙 있고 B 거 쫙 있으면 하나만 골라니까. 어쨌든 얘는 1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15가지가 되겠죠. 당연히. 왜? 두 개를 덧셈하죠. 왜? 하나만 고를 거니까. 한쪽은 포기할 거니까. 이게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무조건 무지성으로 덧셈하자, 곱셈하자 이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를 버리겠구나. 그냥 덧셈이 맞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세요. 물론 이제 숙제를 빨리 끝내고 놀려고 이것들이 대충 찍고 놀겠지만 그러면 안 돼. 이 경우의 수는 어렵다고. 니들 기말고사 시험범위 아니야. 곧 다가올. 안 그래? 니들 벌써 기말고사 끝났다고. 와, 내 세상이다.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야 바로. 진짜 답만 적지 또. 아유. 4번 볼게요.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데요. 나오는 논의 수의 합이 5 또는 6이 되는 걸 고르래요. 주사위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한 이 순서상을 많이 쓰기도 해요. 쌤 같은 경우는 표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뭐 표 그리면 또 귀찮으니까 순서상 해볼까요? 합이 5가 나오는 경우는 1과 4, 2와 3, 3과 2, 4와 1 해서 총 4가지인 건 이해가 가요.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1이면 뒤에 게 5가 되겠죠? 숫자가 늘면 하나는 줄이겠죠. 2, 4, 3, 3, 4, 2, 5, 1 해서 총 5가지일 건데 그럼 4와 5를 뭐 하는 거야? 덧셈하는 거죠? 또는이란 말 대놓고 나왔으니까 그치? 답은 9가지. 쉽죠? 이제 숙제할 수 있겠지. 이제 그만 좀 밀려. 우리 뭐라 그랬어? 다다음 주부터 중3권 나갈 거야. 중3권은 거의 예비고1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치?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예비고1을 벌써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슬슬 문제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숙제 안 해오고 대충 그날 그냥 대충 이렇게 버티면은 풀 수 있겠지가 이제 안 된다고 점점점. 수포자가 제일 많이 나온 학년 언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초1부터 고3까지 쭉 중에 수포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학년이 중2입니다. 지금 너네 때가 수포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이제 사춘기도 오니까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공부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뭐 이런 애들도 많아지고 어려워진다고 점점점 이제 잘 해야지. 5번 1부터 25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25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 1부터 25까지 5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5의 배수는 5, 10, 15, 20, 25에서 5가지 있을 거고 그치? 6의 배수는 6, 12, 18, 24에서 4가지 있죠? 다 일일이 써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써줬어요. 그쵸? 여기 숫자 중에서 겹치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 얘기는 나 이거 5의 배수야! 그 얘기는 6의 배수도 아니란 얘기고 이거 6의 배수야! 5의 배수 아니란 얘기야. 왜냐고? 숫자가 25까지밖에 없거든. 만약에 30까지 있었으면 30은 겹칠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 거 없이 지금은 이쪽 아니면 이쪽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2개를 덧세면서 그냥 몇 가지? 9가지 하면 된다는 거고요. 6번 한글 문제가 나왔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의 자음과
아, 오, 이 6개의 모음 카드가 있어. 카드가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자음 카드 한 장이랑 모음 카드 한 장을 골라서 받침이 없는 글자를 만든다면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래서 뭐 요거 하나 골라서 가를 만들던가 요거 하나 골라서 두를 만들던가 그치? 이게 만들겠다는 건데 그럼 자음 어쨌든 하나도 필요하고 모음도 하나가 필요하고 두 개가 같이 필요하겠네 그치? 두 개를 동시에 쓸 수도 없잖아 우리가 기억을 쓰고 아를 쓰고 하는 거지 기억 아를 이렇게 왼손엔 기억 쓰고 오른손은 아 쓰고 우리 이렇게 쓰진 않잖아 가를 그치? 시간적인 동시에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두 개를 같이 쓴다는 의미죠 이렇게 자음 하나 모음 하나를 같이 쓸 거기 때문에 이때는 곱하기 하는 거잖아 자음이 4개고 모음이 6개면 곱해서 몇 가지 총? 24가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해 가죠? 답만 적고 있어 지금 그쵸? 그래 답이라도 적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가끔은 내가 수업했는데 말이야 수업했던 문제를 틀려오지 아 이거 어떡하면 좋죠? 애들을 이렇게 감시해야 되는 거야 내가? 니들 감시당하고 싶어? 여기 중국인가요? 북한인가요? 대한민국이잖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때만큼 어쨌든 진지하게 하는데 좀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 내가 말이야 썼나 안 썼나 확인하고 이렇게 막 식써 안 썼네 다시 써 해가지고 막 안 썼으니까 남아서 쓰고 가 이렇게 않잖아 그치 여러분이 해야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7번을 보면요 동전 1개랑 주사위 2개를 던진대요 그렇게 해서 동전은 앞면 주사위는 모두 짝수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동전 중에서 앞면 나오는 경우는 1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동전 자체가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사위는 1, 2, 3, 4, 5, 6 중에서 짝수가 2, 4, 6 3개잖아 3가지 세 번째 것도 3가지 아닌가? 짝수니까 그래서 도합 9가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곱하기죠 3개를 같이 모두 던지는 거니까 이해가지? 빨리 하고 또 여유있게 풀 시간을 줘야겠지? 8번 영기네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 버스 노선은 5가지 버스가 5개 영기네 집에서 서점 아 서점 가야 되는데 나 서점 가는 걸 좋아해 나는 진짜 원 없이 책을 샀으면 좋겠어요 내 학창시절 꿈이 서점 주인이 되는 거였어요 책을 원 없이 이게 쟁여놓고 보고 싶었거든 지금도 돈 여유가 있으면 서점 가서 책 사고 싶어요 이것저것 지금도 집에 2권을 샀는데 최근에 샀는데 못 보고 있네 2권을 너무 어려워서 책이 너무 어려운 책을 샀어 못 보고 있는데 이렇게 책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안 좋아하죠 서점 안 가 너희들 서점 가는 경우는 학원에서 교재 사오라고 할 때밖에 없지 그렇지 나는 쌤은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방학 때가 되면요 서울에 있는 서점을 투어했어요 서점 투어 교보문고 영풍문고 이런 서울의 대형 서점들을 투어하는 거예요 혼자서 가방 하나 메고 용돈 몇만 원 챙겨가지고 가서 지하철 타고 가서 점심도 교보문고 안에 있는 그 햄버거 롯데리아였나? 뭐 거기서 먹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그래서 거기서 책 몇 시간 동안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사갖고 오고 그런 투어를 방학마다 했었어 나는 방학마다 너희들은 절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쵸? 서점이라고? 누가 만약에 야 누구야 녹화 중이니까 이름 얘기 안 할게요 누구야 우리 같이 서점 갈래? 안 가죠? 서울에 있는 서점 갈래? 안 가죠? 에휴. 서점에서 공원까지 가는 버스는
세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집에서 출발하여 버스를 타고 서점에 갔다가 다시 공원에 가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 아닌데, 지금 보다시피 여기서 일로 가는 버스도 같이 이용을 해야 돼요. 하나만 탈 수는 없죠. 하나만 탔다가는 끝까지 못 가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출발하는 집부터 도착해야 되는 공원까지 다 완전히 가려면 요 버스도 타야 되고 요 버스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를 같이 타야 되는 거죠. 따라서 몇 가지 이때는 곱해서 15가지다. 이렇게 푼다 이런 겁니다. 이해 가죠?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은 첫 번째 한숨 돌렸고, 렉처 49, 50까지 할 겁니다. 오늘 뭐 이 정도 나가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죠? 문제도 어렵지 않고 하니까. 렉처 49 한 줄로 세우기. 일렬로 세운다. 이 일렬의 의미가 뭔지 알까? 이게 사실 경우의 수가 되게 어렵거든, 진짜. 쌤이 맨 처음에 학원 일 할 때 원장쌤이, 그때 당시 그 학원 원장쌤이 나한테 이제 이렇게 한 반을 맡기면서, 이 선생 이 선생 실력이야 내가 잘 알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띄워주는 말을 막 해요. 이렇게 문제 없을 거라고 막 하다가 마지막에 덧붙인 게 뭔지 알아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거죠. 경우의 수 하다가 만약에 어려우면 원장쌤이 도와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파트, 지금 하고 있는 파트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그중에 가장 쉬운 레벨만 쉽게 배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어려운 레벨로 가면 진짜 생각이 안 될 거예요. 진짜 어디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거고. 너무 어려워요, 이 파트가. 여기서 일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까요, 여러분이? 일렬? 일렬은 한 줄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줄로 쓰면은 문제가 다른 건가 혹시? 세 줄로 쓰면요? 원 모양으로 쓰면요? S자 모양으로 쓰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렬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한 줄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 일렬의 의미는 얘들끼리 뭔가 구별된다. 지들끼리 차이가 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렬이라는 거는 맨 앞에 누구 있네? 그러니까 마치 이게 1등은 누구네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는 느낌에. 예를 들어서 성적순으로, 수학 성적순으로 한 줄을 쭉 써봐 하면은 맨 앞에 있는 애가 1등, 맨 뒤에 있는 애가 꼴등이란 말이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줄 쭉 썼어. 그럼 너는 1등이구나, 너는 2등이구나. 이걸 구별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일렬은 그래서 구별한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별한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게 어려워, 이게. 그래서 이게. 이때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반장, 부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장을 뽑고 부반장을 뽑는다. 엄마 나 이번 학기에 반장 됐어. 엄마 나 이번 학기에 부반장 됐어. 둘은 다른 거잖아, 분명히.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 구별이 되잖아, 그치? 무슨 말 이해 가냐고. 축구를 예를 든다면은 포지션이 있어요, 포지션. 나 축구 선수인데 나 센터야. 맨 앞에. 나 윙이야. 레프트 윙, 라이트 윙이야. 나 미드에 있어. 나 골키퍼야. 포지션마다 다 다르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냥 단순하게 선수가 됐어 이거랑 선수 중에 무슨 포지션을 맡았어 이거랑 다른 거예요. 둘은. 무슨 말 이해가? 우리 반 수학 대표 2명 뽑는데 그 대표에 뽑히면 상관없는 거잖아. 그냥 너 1등 나 2등 이거 구별 안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그냥 단순하게. 그치? 그냥 대표 2명이니까. 근데 우리 반 수학 대표로 대장과 부대장을 뽑는데 이러면 달라지는 거잖아, 분명히. 그치? 둘은. 무슨 말, 이게 한 줄로 쓰는 거 아니야. 얘들은 한 줄로 앉혀놓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렬이라는 개념은 차이가 되는구나. 둘은 구별이 되는구나. 네가 1등이구나. 네가 2등이구나.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일렬로 세운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보통? 계산할 때? 이렇게 하나씩 숫자가 줄어들면서 곱하기가 되는 거죠. 한 적 있어요? 기억나요, 이거?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1번 문제 보면은 첫 번째 A, B, C 3명을 일렬로 세운대. 여기는 대놓고 일렬이란 말이 등장했으니까 그냥 계산만 하면 되잖아. 3명이기 때문에 맨 첫 번째 자리에는 셋 중에 하나가 오겠지. 뭐 A든 B든 C든.
그리고 나서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 처음에 A가 온다, B가 온다, C가 온다. 그 다음에 A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B가 오거나 C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C, 그 다음 B겠네. 맨 앞에 B가 왔으면 그 다음 자리는 A나 C가 올 것이고, 그럼 마지막에는 C, 여기는 A가 오겠죠. 맨 앞에 C가 왔으면 그 다음은 A 아니면 B일 거고요.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C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요? 수형도 총 6가지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이거 이해가 무슨 말 6가지인지? 알아들어? 너 또 돌고 있는 거 아니겠지? 미안해. 네. 됐지? 6가지인 거 이해 가죠? 6가지 이렇게 일일이 다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야,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이렇게, 가지가 3개잖아. 이렇게. 셋 다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3. 그 다음 나뭇가지는 이렇게 2개씩 있잖아. 각각. 모든 나뭇가지가 2개씩 있잖아. 그래서 2. 그치? 마지막에는 나뭇가지가 1개씩밖에 없네. 그래서 1을 곱한다. 이렇게 곱하기 한다. 그래서 6. 이렇게 하는 방식.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이렇게 이제 수용도라는 걸 그려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맨 앞자리 하는 방법은 3가지. 1등은 이제 빠졌으니까 남은 사람들 갖고 2등을 만들고 또 남은 사람으로 그 다음 3등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모두를 다 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거를 일종의 공식화를 해요. 여러분은 공식 안 해도 됩니다. 이 공식은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되면은 배웁니다. 공통수학 어느새 배우니까요.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그냥 하나씩 다 쓴 다음에 곱하기 하면 됩니다. 이해 가나요? 2번은 5명을 일렬로 세운대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죠?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모두 얼마냐면은 총 120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일렬로 세운다라는 게 나올 텐데 꼭 일렬이란 말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4명이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가는 길에 야 우리 인생 네컷 찍으러 가자. 그럼 4명이 인생 네컷을 찍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근데 사진을 찍을 때 한 줄로 서서 찍는 경우도 있지만 일종의 약간 포지셔닝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4명이 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컷에 4명이 요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4명이. 안 그래? 그럼 이렇게 선다고 치면 4명이 이 사진 찍는 방법 몇 가지가 있겠냐고요. 똑같아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한 줄로 안 섰는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자리는 왼쪽 뒷자리, 이 자리는 오른쪽 뒷자리, 이 자리는 왼쪽 앞자리, 이 자리는 오른쪽 앞자리라고 모든 자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도 마찬가지 경우의 수는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24가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일렬이란 말에 꽂히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일렬보다는 야 얘네들은 구별되는구나. 차이가 있구나. 자리가 내 자리, 옆자리. 6명의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나, 동생 6명이서 사진을 찍는다. 가족 사진.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뒤에 둘. 6명 사진 찍는다. 여기 6명이 사진 찍는 몇 가지인가요? 또는 앞자리 요 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으실 거다. 이렇게 찍는 방법 몇 가지인가요? 이게 다 뭐라는 거야? 다 다른 자리잖아요. 다 다른 자리.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게 다 순열이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는 건데 여러분은 그냥 쭉 숫자 써서 곱한다고 하면 알고 쓰면 되고요. 이제 이 조건을 되게 복잡하게 이제 줄 거예요. 이제 뭐 아빠 옆에는 삼촌이 앉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조건을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그거 열심히 해야 되죠. 또 졸는 거 아니지? 안 졸리지? 네. 그래도 쟤는 내가 조는 걸 많이 못 봤어. 거의 안 졸았던 것 같아. 보고 있는 동안. 너는 내가 엄청 봤어. 조는 거를. 다른 애도 말할 것도 없고요. 넘어갈게요. 렉처 50. 요것도 잘 나오는데 이웃하는 경우. 여기서 이웃은 뭘 의미하죠? 붙어있다. 그렇지? 뭐 남학생, 여학생이 쭈루루 의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건데 여학생들은 이웃한다. 그러니까 여학생 옆에 여학생, 또 그 옆에 여학생 이런 식으로 여학생들끼리 쫙 붙어있는 경우를 보통 여학생들끼리 이웃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였는지 기억나요? 이웃하는 경우? 일단 이웃하는 애들을 이제 한 덩어리로 보고, 그렇지? 여기에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 애들을 한 덩어리로 봐서 한 사람 취급한 다음 나머지
나머지는 한 명씩 세는 거고 이웃하는 건 이 전체를 한 명으로 세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일렬로 세운 뒤 이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추가로 곱한다. 이런 거죠. 기억이 나요? 3번 문제 예를 들어서 A, B, C, D, E 5명이 일렬로 세우는데 1번 B와 D를 이웃하는 경우. 그래서 B와 D는 이제 한 사람, 커플이야. 알고 보니까. 얘네들 모르게 둘이 사귀고 있는 거지, B와 D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이제 서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한 사람 취급하고. 그러면 B와 D가 한 사람이면은 남은 사람이 A, C잖아요. 그렇죠? A 남았고, C 남았고, E 남았으면 마치 5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4사람처럼 본다는 거죠, 이렇게. 4사람을 일렬로 세우면 몇 가지냐면은 아까 여기서 배웠던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이러고 나서 뭐 한다? 야, 네가 왼쪽 가. 내가 왼쪽 갈게.를 갖고 논할 수 있죠. 얘네 2명이서 서로 자리를 바꾼다. 이게 2 곱하기 1만큼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요? 왼쪽에 오는 방법 둘 중에 하나. 오른쪽에 오는 방법 나머지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가 24고 뒤에가 2니까 곱하면 48가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두 번째, 반대로 A, C, E. 이 셋이 이제 약간 중마고 되게 오래된 친구야. 야, 우리 셋은 떨어지지 말자. 이 셋이 이웃하는 경우. 반대로 이제 B와 D는 이웃하지 않는 걸 뜻해요. 세 사람 한 사람 취급하면 이제 세 사람처럼 보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세 사람이 일렬로 서는 방법은 이만큼이고요. 이 셋이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3 곱하기 2 곱하기 1만큼 있습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6과 6, 36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웃하는 경우는 이웃하는 전체를 한 사람 취급해라. 그리고 그들을 일렬로 세운 뒤, 자, 이웃하는 애들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추가로 곱한다. 이렇게 하면은 렉처 50가지가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뒤에 있는 핵심 유형 익히기까지 풀고 오늘 진도는 끝. 139쪽까지가 숙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급적이면 그리고 보니까 오늘 결석한 애가 이 책을 내고 갔잖아. 책을 내고 갔는데 결석했어. 아이고 세상에. 녹화에 의미가 없겠는걸? 몰라. 어쨌든 잘 듣고 1번 139쪽이요. 7개의 전시관. 박물관인가 봐? 박물관? 박물관 가봤어? 내가 작년인가 봐. 작년에 가족여행을 갔어요. 여름에. 가족여행을. 재작년에는 일본을 갔다 왔는데, 겨울에. 작년에는 국내 경주를 갔다 왔어요. 국내도 한번 갔다 오자 해가지고. 여름에 갔거든. 지금보다 더 더웠어요, 그때 당시. 39도인가까지 올라갔던, 거의 40도 가깝게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도 지금 엄청 덥지. 지금 현재 36도요. 오이씨, 미쳤어, 날씨가. 그치? 7월 초인데. 7월 9일인데. 미쳤어. 저쪽 다른 데는 40도 넘었대 벌써. 그치? 야, 작년에 경주를 갔는데 박물관 한번 가자. 어? 거기 어쨌든 약간 뭐랄까 신라 시대의 그런 약간 유물들 같은 것도 전시돼 있으니까 뭐 석굴암까지는 아니더라도 박물관 한번 가자 해가지고 딱 가서 딱 내렸는데 40도인 거야. 그래가지고 맨 앞에 있는 것도 하나만 보고 나갔어요. 너무 더워서 갈 수가 없어. 진짜 너무 더워서. 근데 그 더위에 세상에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다니더라. 우와. 야, 쟤들은 어느 나라 출신일까 과연. 야, 한국 사람도 더워가지고 야, 집에 가 너무 더워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괜찮아. 근데 여기서 여기로 옮길 때 밖에 걸어가야 한단 말이야. 그쵸? 너무 더웠는데 여름 휴가 때 미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박물관 전시관이 7개가 있대요. 세상에. 근데 3개를 선택해서 너무 많으니까. 첫 번째 어디 갔다가, 두 번째 어디 갔다가, 세 번째 어디 가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보통은 이제 당연히 예를 들어서 중앙에 있는 가장 큰 관을 갔다가
여기서 가까운가 가겠죠, 우리 보통.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7개가 이렇게 딱 랜덤하게 있다. 가운데에 있다, 여러분은. 그냥 딱딱딱 가는 거.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7개 중에 하나, 그 다음 6개 중에 하나, 그럼 5개 중에 하나겠죠, 뭘. 30 곱하기 7이니까 210 나오겠죠.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너 박물관 가는 게 좋아? 집에서 핸드폰 하는 게 좋아? 너 서점 가는 게 좋아? 집에서 핸드폰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물론 나도 핸드폰 하는 거 좋아해요. 하루에 핸드폰 나도 못해도 한 6시간 할 것 같아, 나도. 나는 운전하면서도 핸드폰을 해요.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핸드폰을 틀어놓죠,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그것만 해도 벌써 하루에 한 2시간은 유튜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다 이렇게 놓고 운전하면서. 본다기보다는 이렇게 듣는 거지. 라디오처럼. 그다음에 이렇게 학원에서 잠깐 틈날 때 쉬는 시간이든 아니면은 집에 가서 밥 먹을 때든 샤워하고 이렇게 누워 있을 때도 나도 핸드폰 많이 해. 근데 그 핸드폰으로는 느낄 수 없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애도 어렸을 때는 그러더라. 핸드폰 하는 것보다 아빠가 놀아주는 것도 좋아하더라고. 이해가? 아빠랑 노는 거. 그러니까 혼자 놀아 하면 재미없는데 놀아주는 거 있잖아요. 친구랑 같이 노는 거. 예를 들어서 친구랑 같이 우르르 모여서 어디 가서 먹는다든지 이러면 핸드폰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렇게 해. 다른 데 한번 취미를 붙여봐줘. 핸드폰 말고. 다른 데 취미를 붙여보라고. 이게 핸드폰 하고 있어요, 놈들이. 2번 문제 볼까요? 사이즈가 X 스몰, 스몰, 미디엄, 미디엄, 라지, X 라지? 이게 5종류의 사이즈를 갖는 치마가 한 벌씩 있대요. 이 5벌의 치마를 일렬로 진열할 때 X 스몰 치마를 맨 앞에, 그러니까 5개의 치마죠? 이 5개의 치마가 있는데 이렇게 X 스몰을 맨 앞에 배치하고요. X 라지는 맨 뒤에 배치하는 그 방법의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미 이 2개의 치마는 이미 결정이 된 거잖아. 그치? 어디다 배치할지가. 그럼 나머지 3개만 순서에 맞게 적당히 배치하면 되겠네. 꼭 크기 수는 아니어도 상관없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3개를 배치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맨 앞에는 3가지 중에 하나, 그 다음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니까 6가지가 나오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경우의 수 파트는 풀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한 문제 1분 컷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직 안 배웠죠? 2차 방정식 같은 거 있거든? 3학년 때 배우는 거. 2차 방정식은 이제 풀이가 한 3줄, 4줄, 5줄 하는 경우도 많아. 한 문제당 풀이가. 그러면 오래 걸리지, 시간이. 활용 문제 같은 거 들어가면 한참 걸릴 거야. 근데 이 경우의 수, 그러니까 닮은 도형도 아니고 심지어. 그러니까 닮은 도형 같은 거는 도형도 찾아야 되고 식도 세워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되게 금방금방 푼다고. 이게 한 줄 만에 푼단 말이야,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숙제 안 밀리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 부분은. 3번. 남학생은 3명, 여학생도 3명, 6명을요 일렬로 세울 건데 남학생 3명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 아까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남자를 A, B, C라고 보고 여자를 1, 2, 3으로 볼게요. 그냥 편하게. 그럼 이 셋을 한 사람 취급하는 거잖아, 이렇게. 끝이. 이웃하는 그 집단을 한 사람 취급하라. 그러면은 남학생 1명과 마치 남학생 1명처럼 취급하고 여학생 3명, 총 4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거니까 4명을 일렬로 세운다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자, 이제 남학생 그룹 내에서 자기들끼리 우리 자리 바꾸자 하는 경우. 그게 3 곱하기 2 곱하기 1만큼 있는 거죠. 이해가죠? 이게 얼마죠? 곱한 게 24고요. 이게 얼마? 6이죠? 곱하면 얼마? 144. 자, 끝으로 4번 문제. 이렇게 도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도형이 있대. 지금 이 도형이 참 중요한 게 이 도형이요 대칭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ABC라는 세 개가 그 룰렛 판처럼 이렇게 있지 않다고요. 이해 가요? 이래 버리면 문제가 어려워지거든. 요거는
현 고2 이상이 배우는 원순열이라는 거를 할 줄 알아야 이걸 풀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나오면 시험이. 그리고 현 고2 이상이라는 얘기는 현 고1 이하, 그러니까 너희도 포함이야. 현 고1 이하는 이걸 안 배워요. 또 원순열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걸 배울 일도 없고 그냥 보다시피 약간 좀 삐딱하게 나왔다 이거지. 삐딱하게 나왔다는 거는요,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모두 다른 걸 의미해요.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달라? A랑 B랑 C랑 다르냐고. 같거든. 같은 게 존재해요, 우선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좀 까다로운 건데, 이게 지금 여러분 교육과정에 지금 빠졌으면 지금. 그냥 원수열도 빠졌어, 세상에. 이렇게 점점 수학이 쉬워지고 있어. 원수열도 빠지고. 그런데 애들은 점점 공부 안 하고.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니들 인공지능한테 밀려가지고 취업이 안 된다. 이게 가니? 요즘 그 프로그래머들,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예전만큼 돈을 많이 못 번대요. 신입사원도 잘 안 뽑고. 왜냐고? 인공지능이 대신해주거든, 그걸 다. 이해가? 옛날에는 그 프로그래머 개발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내내 놀다가 한 3일 밤샌대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평소에는 할 일이 없는데 뭐 개발할 때만 잠깐 투입돼가지고 왕창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월급은 엄청 받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도 없으면 게임을 못 만드니까. 그래서 그런 개발자들이 되게 돈을 많이 벌었대. 근데 요즘은 물론 이제 요즘도 그런 개발자들 돈 많이 벌겠지만 이 신입사원들, 그러니까 되게 이게 단순한 작업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못 번대. 옛날만큼 많이 뽑지도 않고. 왜냐고 인공지능이 대신해준다는 거야. 인공지능한테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준대. 쫙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는 중이야, 현재 지금. 이해가 가? 니들 최소한 걔네들보다는 똑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취업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빨, 파, 노, 주, 보 5가지 색깔이 있어요. 5색. 그래서 3개를 골라서 여기 칠하는 방법이에요. 어차피 다 다른 걸 알잖아요. 다 다른구나. 아까처럼 생긴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자리, 그냥 A에다가 5개 중에 하나 칠해야지, B에다가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칠하고, C에다 3개 칠해야지 하면 되는 겁니다. 고민할 게 없어. 이게 끝이에요. 근데 아까처럼 나오면 고민이 들어가요. 이제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회전판이라서. 그래서 지금은 그냥 몇 가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